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초전공 융합전공 성과 발표회에 참가하게 된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2학년 이설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 있는 두 단어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권 전문가? 사회복지? 저는 무언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둘을 깔끔한 문장으로 연결짓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랬던 저는 인권 전문가 마이크로 전공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사회권 보장을 위해 주력하는 사회복지사야말로 사회권 보장의 선두에 있는 사회복지인권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와 인권 전문가는 별도의 이야기가 아닌 연결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번 발표의 제목은 사회권의 보장을 실현하는 인권 전문가로 가는 발돋움입니다. 제가 인권 전문가 전공 과목들을 배우면서 깨닫게 된 점과 변화된 모습 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미래사회 맞춤 마이크로 전공의 6전공 중 하나인 인권 전문가 마이크로 전공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권 전문가 마이크로 전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간 존엄성 훼손, 계층 간의 소외 및 단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속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 전문가 마이크로 전공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인권 전문가 마이크로 전공에는 사회문제론, 장애인 복지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으로 5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할 시 총 12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전문가 마이크로 전공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세부 과목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앞에 5과목 중 사회문제론과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과목을 이수하며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민감히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과목을 소개하면서 마인드맵을 통해 교과목을 한눈에 살펴보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 내용, 배운 지식 및 깨달은 점, 수업을 들은 뒤 변화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문제론 과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문제론은 우선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이론적 관점들에 대해 배우며 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과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각과 분석력을 키웁니다. 그런 다음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적 대안을 탐구하며 최종적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문제 해결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돕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 내용은 요약 발표 수업이었습니다. 요약 발표 수업에서는 각 조마다 챕터에서 다루는 사회 문제를 하나씩 고르고 해당 수업 전까지 발표 내용을 준비하여 학우들에게 책의 내용을 설명하듯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던 이유는 단순히 책 내용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문이나 기사, 통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인 문제를 요약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하기 이전에는 노인 빈곤 문제는 노화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변화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국가적 차원의 개입보다는 가정이나 주변 이웃의 관심과 보호 안에서 생산성 있는 일을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실제로는 한국 사회 내에서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노인 부양 기피 풍조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제대로 부양받으며 노년을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한 노인들에게 사회의 관심과 혜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 수업을 계기로 삼아 이후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주로 개인이나 그의 가족에게 초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하나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과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환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 역량을 기르는 것을 돕는 과목입니다. 해당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업 내용은 인터뷰 과제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를 선정한 다음 직접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질문을 작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직접 질문을 제작하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재미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인터뷰 활동을 통해 다문화 인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문화적 민감성 또한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었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진행 중 결혼 이주 여성 혹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만났을 때 한국인과 이방인 중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가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한국인 또는 이방인의 이분법적인 대답을 예상했던 저는 상대방의 국적을 모른 채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인터뷰이의 대답을 듣고 오히려 생김새나 말투 등의 겉으로 드러나는 점들을 보고서 섣불리 판단하려 한 건 자신이었다는 점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수업 이후 수업 중에 배운 지식을 멘토링 활동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멘티와 함께 공주는 없다라는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통해 다양성 존중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고정관념과 차별을 다문화 사회에서 지녀야 할 존중의 자세와 연결지어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은 배웠던 전공 지식을 활용하는 데에 수동적이었던 이전 모습과 달리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성장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멘티는 활동이 끝난 후 드레스를 입은 여자만 공주라고 생각했었으나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멘티에게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 같아 뿌듯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권 전문가 마이크로 전공의 사회문제론과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과목을 이수하면서 올바른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모두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회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볼 때 기자가 의도한 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사회문제론 수업을 들으면서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나만의 주관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없애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되면서 올바른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력, 그리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인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지식과 역량을 증진하여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역량 또한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은 제게 있어 감사한 과목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자신 없어 하던 발표나 토론 수업을 진행할 때는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많이 마주하게 되면서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셨을 때 나는 현재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에 있으며 처음부터 잘할 수 없기에 힘든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걸 이겨내면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